자, 지난 시간에 타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배우면서 다뤘던 타원은 중심이 원점에 있는 타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쉽게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B보다 더 크면서 중심의 좌표가 M, N인 이러한 타원을 한번 다뤄보자 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제곱분의 X-M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이꼴 1.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원래 얘가 이동하기 전에는 표준형이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네들의 초점의 좌표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콤마 0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 하면 당연히 평행 이동한 양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m, n으로 우리가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4개의 꼭지점의 좌표도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m, n과 그렇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n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여전히 2a가 되고요. 그 다음 단축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단축의 길이는 여전히 2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장축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일정한 거리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역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번째 경우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B가 A보다 더 큰 경우에서 중심의 좌표가 M, N으로 이동을 했다면 당연히 A제곱분의 똑같겠죠. 그죠? 예,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B제곱분의 Y-N의 제곱은 이꼴 1이 나올 거고요. 초점의 좌표는 이제 그냥 한 번에 갑시다. 0콤마가 아니죠. 중심이 M,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n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m, n과 똑같겠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n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는 거고 단축의 길이가 이 경우에는 뭐가 돼요? 단축의 길이가 2a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전히 이 장축의 길이 2b가 소위 말하는 일정한 거리의 합이다. 그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일정한 거리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만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이 절대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어떤 그 타원의 방정식이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꼴 1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거 원래 걸 보면 돼. 원래 표준형 움직이기 전에는 9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이꼴 1이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의 중심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의 중심은 0,0이 되고요. 그 다음 얘의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4,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루트 5,0이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 면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3,0과 0,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장축의 길이 얘는 a제곱이 9니까 a는 3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2a 해서 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단축의 길이는 2b 해서 b가 2니까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늘 강조하지만 요놈이 일정한 거리에 합이 됩니다. 그죠? 초점으로부터 타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그게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중심은 어디로 가는 거야? 중심은 1,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죠. 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 초점의 좌표는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꼭지점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은 이 꼭 지점이에요? 꼭 지점이에요? 모르겠네. 그지? 뭐 국어 선생 아니니까. 그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었던 게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장축의 길이는 여기서도 똑같겠죠. 그죠? 예. 장축의 길이 간단하게 쓸까요? 장길. 그죠? 예. 6. 그 다음에 단길, 단축의 길이는 얼마? 여전히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일정한 거리의 합은 얼마다? 6이다 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상당히 친절하게 주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에서는 대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주어지기도 하냐면요. 쟤를 그냥 뭐 해버려요? 전개해버려요. 전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이었잖아. 양변에 36을 곱해버리면 4의 x-1의 제곱 그 다음 9의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36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전개하면 4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4가 되고요. 플러스 9y의 제곱 플러스 36y 플러스 36은 이꼴 36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봐.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6y 플러스 4는 이꼴 0 요런 꼴로 정의가 되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문제가 타원 예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쫄 거 없죠. 왜? 얘가 나오면 역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결국 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가 주어졌을 때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일단 그죠? 평행 이동꼴에 이건 그냥 선생님이 이름 붙인 겁니다. 평행 이동꼴에 표준형 형태로 바꿔가시면 돼요. 그러면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로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초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꼭지점의 좌표 이런 것들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 이거야. 단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봐. 요런 형태로 주어지는 타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즉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 이꼴 0이다. 요렇게 주어지는 요런 형태의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형이다.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나와봤자 쫄 거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거꾸로 가서 평행 이동꼴의 뭐다? 평행 이동꼴의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질 때에는 타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A와 B가 서로 어때야 돼요? 부호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는 0보다 크다. 둘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0이 되는 놈도 없고요. 그죠? 둘의 부호가 다르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A, B의 부호가 달라지면 타원이 아니라 쌍곡선이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A는 B와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얘가 타원이 될까요? 네, 타원이 안 됩니다. 뭐가 될까요? 그냥 원이 되죠.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수학 원에서 나왔나요? 그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퀄 0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여기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면 그 a, b를 그죠? a, b가 같은 상태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요꼴이 나옵니다. 즉 그런 경우는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도 그죠? 요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도 쫄지 말고 그죠? A, B가 서로 다르면 이게 타원이구나. 그죠? 서로 다르면서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니까 우리가 평행 이동꼴의 표준형으로 만들어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